뭐 소장님께서는 요즘 2030에 대한 그 매수세라든지 또는 거래량 회복, 그다음에 시장 동향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인만이고요. 자, 오늘 주제가 2030 그 매수 전략인데요. 오늘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뭐 2030들이 사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지원을 좀 해줘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마지막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식 집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12월, 작년 12월까지 굉장히 바닥이었고요. 1월 13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급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2월, 3월까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났고 호가도 올랐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2015년부터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는데 6개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사이클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란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집값 꺾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매수 전략을 짤 필요는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보호입니다. 보험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기는 오르죠. 오르는데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떨어지면서 10년 전에 10억이 그렇죠? 가만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아파트는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반적으로 13억, 14억까지 올라가는 건 그게 사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고요. 한 20억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집값이 오른 거고요. 한 3, 4억 정도는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를 살았다. 10억을 전세를 살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7억 4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어떤 전략에 따라서 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몇 년 전세를 살 수는 있겠지만 물론 청년일 때 2030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전세이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2030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죠. 사회 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 내기는 돈이 아깝고, 그렇죠? 뭐 월세를 아끼려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가는데 서울은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로 이제 부천이나 서울 강서구나 인천 쪽으로 저렴한 전세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기 사건에 이제 휘말리는 거죠. 신축 빌라들이 또 깨끗하니까 또 오래된 빌라 들어가기 싫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또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원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요. 우리 세금으로 정부에서 메워주지 않는 한 그분들은 구제 안 됩니다. 선순위권자 은행 근저당이 있으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최우선 변제금 정도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빵빵 터지는 건데요. 절대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부동산이 괜찮다. 주인이, 임대인이 뭐 2천억대 자산가다 괜찮다라고 하면 애들은 또 아니 중개사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휘말리기 때문에 자녀가 계약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따라가시든 반드시 계약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일, 잔금일 모두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선순위 건저당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전세 가율도 보셔야 됩니다. 집값 시세 확인한 다음에 70% 넘어가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정 들어가야 된다면 전세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의외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는 기자님들하고 이제 막 전화가 와요. 통화하다 보면 자기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했대. 안전할 줄 알고. 왜? 돈 내기가 아까운 거죠. 그 보험비가 아까워서 안 하는데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전세금 온전히 돌려받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전세는 아주 단순한 제도예요. 주인하고 그냥 계약서 한 장 쓰고요. 주인한테 돈 맡기고 주인 집에다가 잠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방법이 소송해가지고요. 경매 넘기는 방법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거나 낙찰 가율이 내려가게 되면 감정평가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0% 떨어지게 되면 못 받아요. 100% 못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시고 가급적이면 뭐 월세로 가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자녀 세대 분들 또 2030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제 집값이 좀 꺾였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한 2,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도 딱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저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오를 때 집을 바로 빡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략을 짜야 되고 필요한 건 지금 올해 집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 뭐 어떤 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봉양 자녀하고 같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단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금리가 이제 제 생각에도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데도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가 한 최소한 우리가 리스크 관리니까요. 3년 정도는 대출이자 낼 수 있는 자금 계획 정도 또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도 한 3년 정도 대출이자 내는데 문제가 없는 자금 계획 정도는 저는 최소한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땡큐겠죠. 그래서 그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은 아직은 마이너스 15%,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고점 대비 33%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22%, 뭐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최대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매물 위주로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강남은 15%, 20% 떨어졌고 송도국제도시는 마이너스 50% 떨어진 매물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차라리 송도가 낫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50% 떨어진 거. 왜? 결국에는 침체가 이제 언제 반등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잠깐 떨어지고 내년부터 바로 오르면 뭐 강남이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 3년 간다라고 하면 강남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또 오르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답을 내야 된다면 저는 고점 대비 최대한 하락한 매물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송도도 신도시잖아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도시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나오면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고 교수님 분양 이야기했는데 분양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 자녀들한테 청약 통장이 있으면 반드시 계속 도전해 보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청약 통장 혹시나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고 급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애가 이제 대학생이야. 그렇죠?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야. 당장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 최대한 모으시고요. 청약은 계속 하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거는 반드시 하시고 집값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 조정이 만약 2차 우리 2009년도 2013년도 시절 생각해 보면 2009년도에 한번 하락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추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추가 하락이 될 때 강남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침체가 2, 3년 보합세가 유지가 되다가 2차 하락이 왔을 때 강남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강남 들어가셔야 됩니다. 송도가 아니고. 왜? 그때 이후에는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거든요. 대세 상승이 되면 중심지 강남 지역부터 먼저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상승은 끝났기 때문에
송도가 아까 제가 앞서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2, 3년 지나서 혹시라도 2차 하락이 만약에 있다고 하고 상승기가 접어든다면 강남이라든지 핵심 지역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략을 또 다르게 해서 핵심 지역 위주로 또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답을 내고 3년 후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상황, 금리 상황,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이게 올해 떨어질지 내년에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차례 떨어질 때 한번 큰 폭의 반등이 한번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금리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기하던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 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택 수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기다렸다가 금리가 한번 인하될 때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때 파시는 것도 좀 좋은 타이밍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 토마토 집통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좀 자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시장 상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